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주기린 고민상담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부, 취업, 진학 이것과 관련된 어떤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좀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다면 간단한 고민이라면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증 시험 준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시험을 봐서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든지 다른 거 다 하면서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이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내고 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만약 직장인 분이 계시다면 직장인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부가적인 노력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만일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 직장 생활과 공부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이 길게 좀 장기화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좀 포기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자격증 시험 아니면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어떤 시험 올인을 하고 나서 다른 부분들로 넘어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 대학원을 미국에서 다니려고 준비를 하던 그 시기에 미국에서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에게도 요구하는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GRE, GMAT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GRE나 GMAT은 미국에 있는 석사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학교에서 입학 사정을 할 때 반드시 살펴보는 점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반드시 내야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고요. 대부분의 좋은 학교에서는 좋은 점수를 요구합니다. 딱 정해서 이 점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지는 최소한 이 점수 정도가 되어야 합격을 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점수가 돼야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GRE나 GMAT 성적을 안 내는 학교도 있긴 한데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학원을 가려면 GRE나 GMAT을 봐야 하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입니다. 이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시험은 외국인 학생들만 보는 어떤 토익이나 토플 이런 시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영어가 모국어이고 미국 사람들 중에 이미 대학을 졸업해서 그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수준을 갖춘 사람들도 같이 시험을 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과목은 영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작문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 대학을 대학원을 꿈꾸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의 수준의 그 사람들도 같이 테스트를 봐야 하는 그 시험 문제를 외국인인 사람들도 미국의 석사 과정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시험을 같이 봐야 되고 그 점수는 똑같은 기준 하에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토익 어린 시절부터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토익 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미국에 가기 전에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미국에 가서도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토플 성적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점수가 좋습니다. 근데 이 모국어가 영어인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같이 보는 이 GRE, GMAT 시험을 준비하는데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웬만한 미국인들도 1년은 전념을 해서 이 시험을 봐야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이 영어 실력을 얼마만큼 테스트를 하느냐,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미국인도 우리 같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 단어가 단어집 책으로 있어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2권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장을 첫 번째 딱 열잖아요. 처음 드는 그 생각이 죽기 전까지 한 번도 대화할 때 안 쓰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단어들만 그 단어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해도 굉장히 수준 있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 표현들을 한국 사람이 그걸 이렇게 암기해서 적절한 그 사용이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받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외국인도 똑같이 그 수준의 단어를 익혀서 똑같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뭔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봤던 것 같기는 한데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아예 본 적이 없는 것 같나요? 비방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욕하는 거죠. 그냥 욕한다라는 되게 쉬운 단어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뭘까요? 뭔가 스콘해서 먹는 것 같지 않아요? 맛있는 거. 그쵸? 근데 이거 몰래 떠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astidious 뭘 것 같아요? 뭐 fast 해서 되게 뭐 빨라 보이는 느낌이 좀 들 수는 있지만 실제 뜻은 꼼꼼한, 까다로운 그런 뜻입니다. 좀 쉬운 어디서 들어봄직한 단어들이 feasible, 그쵸? 실현 가능한, 그쵸? 그리고 뭐 impassionate, 이런 단어들 정도가 아주 쉬운 수준의 단어입니다. 이거 열정적인이란 뜻이죠. 그쵸? 정말 이거를 이만큼 두꺼운 그 책을 다 외워야 하는데 할 수 있냐는 거죠. 단어장 이거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진짜 황당해집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세운 목표인데 이걸 이 영어 시험 때문에 피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공부를 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정복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해에 대학원 입학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이 발표가 되고 대학원별로 입학 원서 제출 마감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역산을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라고 보니 지금부터 3개월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만일에 3개월 안에 패스를 못하면 그 해에 대학원을 못 가고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3달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험을 꼭 패스를 해야 한다. 이 패스라는 개념은 사실 아니죠. GRE, GMAT은.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고 내가 원하는 대학원에 원서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3달 동안 하루에 잠을 한 5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냥 밥만 먹고 아주 기본적인 그냥 어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만 조금씩 하면서 그냥 계속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암기하고 문제풀이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단어장도 책이 워낙에 두꺼워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걸 보는 것도 물론 봐야 하는 경우에는 보겠죠. 그렇지만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이 작은 카드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쓰고 그 뒷면에다가 뜻을 쓰고 예제의 문장을 하나씩 쓰고 계속 돌려보면서 계속 그러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많이 까먹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 다 있을 때는 진짜 웬만한 미국의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신문을 읽어도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남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봐도 단어를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 그 단어 카드 정말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요. 책은 잘 때 막 베개 밑에도 넣어놓고 자고 인생의 모든 게 다 이 시험, 특히 다른 영역은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고 이 단어를 기본으로 해서 주어지는 영어를 테스트 받는 그 버벌 섹션에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시험일이 왔습니다. 시험 전날 되게 잘 자고 맑은 머리로 상쾌하게 가서 시험을 봐야 이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조언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 자려고 일찍 누웠죠.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도 자, 이제 내가 내일 되게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조용히 다 같이 일찍 잡시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다 같이 누웠는데 저만 잠이 안 와요. 너무 이 시험이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시험을 만일에 잘 못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만일에 시험을 잘 못 보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번에 과연 다시 봐서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쵸? 심지어는 막 혼자서 머릿속에서 이 단어가 뭐였지? 그럼 이건 답이 이거였고 뭐 이런 막 문제풀이를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침에 10시에 시험인데 그러려면 집에서 한 8시쯤 출발을 해야 했거든요. 8시에 출발을 하려면 이 푹 자고 뭐 7시쯤엔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계를 계속 이제 지금 몇 시인가 동이 트고 있는데 몇 시인가 계속 이제 쳐다보니 마지막으로 시계를 봤을 때가 5시 반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잠을 못 잔 거예요. 아,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대로 시험을 그냥 보러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결국 시험장에 가서 그 시험 어렵다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하나도 못 풀면 어떡하느냐. 수많은 걱정들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막 맴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5시 반에 마지막 시계를 보고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알람이 울리고 준비를 해서 무사히 이제 시험장까지 갔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처음 보는 시험장이고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 낯설죠, 모든 게. 이제 내 컴퓨터를 배정을 받고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첫 시험 문제가 딱 화면에 뜨는 순간, 이거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쉬운데? 이거 수월하게 풀 수도 있겠는데, 이번 시험? 이라는 자신감이 첫 문제에서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 말이 쉬운 문제만 계속 나오면 오히려 내가 이 시험을 점수를 잘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쉬운 것에서 내가 만일에 한두 문제를 틀려버리면 엄청 큰 점수를 감점을 받고, 오히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세트를 부여받아서 거기서 조금 많이 틀린다면 틀려도 깎이는 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쉬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쉬운 문제집을 내가 부여를 받아서 여기서 내가 하나라도 삐끗하면 너무 큰 점수를 깎여서 내가 이거 완전 점수를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도, 하지만 이게 시험이 절대 만만하지 않은 시험이라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머릿속 한켠에 자리는 잡고 있었지만 최대한 열심히, 그래서 그 시험을 잘 마치고 나왔고요. 매스 섹션이랑 그리고 라이팅 하는 것까지 이 준비한 수준에서 잘 나와서 시험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봤지만 또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의 그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두근두근 하긴 했었습니다. 성적은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대학원의 데드라인에 맞춰서 성적표를 리포트할 수 있었고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너무너무 잘 나와서 웬만한 미국 사람들도 받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제 점수를 그 당시에 이 미국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냐고. 이 수학 같은 경우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만 알고 있으면 한국에서 공부해 오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입니다. 라이팅도 어느 정도의 이 나오는 문제와 유형과 그리고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서 열심히 연습하면 해볼만 해요. 근데 이 버벌은 진짜 어렵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걸 정말 많은 양을 암기를 해야 기본이 되고, 그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제가 정말 올인을 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한번 잘 해결을 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저의 이 경험담은 꼭 GRE GMAT 시험을 보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자격증 준비든 어떤 시험 패스의 문제든 간에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영리하고 열심히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알바도 몇 시간씩 하고 학교에 어떤 공부도 몇 시간씩 하고 그리고 이 자격증 준비하는 시험도 몇 시간씩 하고 그리고 나는 좀 쉬면서도 재충전도 해야 하니까 게임도 몇 시간씩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배분을 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자기는 정말 이렇게 해야만이 정말 집중해서 공부할 때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의 능력이 없습니다. 몰입을 해서 전념을 해서 이 자격증을 꼭 시험을 패스하고 좋은 점수를 또 얻어야 하는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이 하나에만 몰입을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끝을 봐야 합격을 하고 더 이상 그 시험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많이 공부해야 할 때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지는 매일매일 단어를 진짜 수백 개씩 외우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일 만큼 정말 많은 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거 내가 이렇게 오늘 외운다고 내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전날 했던 걸 복습해보면 상당수의 단어를 다 까먹었던 것을 보면은 이거 내가 과연 계속 공부한다고 될까? 회의감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콩이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매일매일 물을 부어주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좀 해보셨어요 이거? 이 콩나물 시루에 콩을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 물이 계속 그냥 줄줄 밑으로 다 빠져요. 근데 어느새 한 2, 3주, 한 달 지나면 콩나물이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외워주고 반복해주고 전날 열심히 외웠어도 다음날 되면 상당 부분 까먹고 있는 게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정말 영어 단어 외우기에 천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심지어 미국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단어집을 만들었었고 그 단어 카드를 계속 앞뒷면을 계속 열어보면서
다시 내가 외웠던 걸 확인하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그 과정을 3개월 동안 압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 경험담을 이렇게 들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분명히 좀 세부적으로는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고 어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관련돼서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제주기린 고민상담소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께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